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와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오늘 관계기관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그리고 마당에 좀 차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제 저녁에 대통령 각하가 여기 입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입주를 하셨다면 우리 방송을 다 들으실 겁니다. 설사 듣지 못하고 내일 입주를 하시더라도 우리 목소리가 여기에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기차관에서 접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사전선거를 독려했던 것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외로는 뭐 별로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기는 그거 그냥 덮어놔도 본선거에서 자기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낙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거 없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의 동향이 좀 이상한데 작년 11월에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동두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갔는데 엊그제 또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과 호주 육군 출신 두 스타가 동두천에 와서 이런저런 실천 준비를 전부 체크하고 갔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무슨 공격과 기습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제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문 대통령에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유기 범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각 해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또 뻔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를 할지 이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탄핵 반대 집회를 맨 처음 서울역 앞에서 했을 때 무슨 발언 하나를 가지고 이 당국이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8천억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썼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했는데 왜 걷은 거냐. 주어서 받았을 뿐인데 행위 자체의 양식이 틀렸다. 그게 너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받았느냐 걷었느냐 하는 얘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2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처음에는 집행유예 2년에다가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뭐 하여간 그렇게 붙었는데 2심에 가서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 사회 봉사가 붙었는데 그걸 빼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심에 가면 다 이거 무죄로 되거나 파기환송하거나 뭐 벌금을 좀 때리거나 그런다 하고 대법관 출신의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지각을 맡았어요. 이거 뭐 선배님 이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돈도 처음에 1,000몇백만 원 주고 나머지 승리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50% 주고 나머지 판결 나고 난 다음에 50%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1,000몇백만 원을 줬습니다.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대법관의 상고심 결정으로서 이게 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5인의 합의문으로 재판을 했는데 5인문가 3인문가 하여튼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족보를 딱 살펴보니까 광주 아가씨야. 그리고 또
또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이야. 광주라면 제하고 가깝고 이화여대 출신은 제 집사람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혹한 형들은 안 내리겠지 하고 왔는데 2심 재판을 딱 인정하고 기각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담당했던 그 변호사 대법관 출신은 도망가 버렸어요.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헐말 저하고 한때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교회도 안 나와 작는데 그 사람 왜 안 나온다냐? 그러니까 아니 김원께 볼 면목이 없어서 요 교회 안 나온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노조희 대법관이 그때 판결한 것은 상식과 법리의 규율에 비해서 많이 지나친 것이다.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닌 것을 내가 까먹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때리나 마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 귀하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0년 4.15 총선 때 출마를 못했습니다. 뭐 출마를 꼭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하고 그때 사이가 아주 좋은 미래중이었던 정광훈 목사가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2번을 해라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8번이나 10번을 해라 이거야. 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김경재가 꼴등으로 넣었으니까 그래도 표를 많이 찍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걸려서 안 될 텐데요. 그 변호사가 그거 문제 없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딱 집행유예 때문에 제가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대 하나로 들어가지 못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판결을 하는 게 바로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공의되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정부의 6대 요인 중에 하나인 선관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노정희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가서 네 좋은 말 할 때 물러나라. 그래서 오늘 12시에 노정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인간적인 도리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공정한 인사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이가 선거 부정을 주도하고 그 앞잡이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행동책으로 하는 둘이의 합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보세요. 경찰들도 가서 치잖아요. 제가 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구체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전 선거에 특히 장애인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감염자 이런 사람들의 표를 바구니에 담는 이렇게 천하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가 있는 어제 회의에서 그것을 바꾸자는 일선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투표하면 하나만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바구니나 소쿠리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천하의 말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 노정희, 그 노정희를 자르지 못하는 문재인은 반드시 4.19와 같은 국민의 혁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괜히 쓸데없이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거죠. 조원진이 간판을 보니까 아니 저기 왼쪽에는 자기 사진 넣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넣는데 이건 초상권 침해입니다. 근데 초상권 침해는 본인만이 하는 거니까 고소하고 고문하고 하는 건 나중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조원진이가 출마했나 박근혜가 출마했나 잘 모르겠어. 이름은 조원진이요. 근데 여기 있는 여자가 조원진 이름을 개명을 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써먹고 난 다음에 정작 홍보물에는 한마디도 없어.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조영환 대표나 변희재 대표가 다 설명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 조원진은 유영아 변호사하고도 짝짝꿍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뭐 강암호의 변호사하고 뭘 한다고 하니까 그 젊은 것들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역사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옳게 사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신경을 쓰는 것은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어디 여기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누구를 찍었느냐 하는 퀘션이 많이 벌어졌는데 혹시 대통령이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호 10번 내로를 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여기 보세요. 간판 누가 잘 붙여놨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것이 제 출마의 제1명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생회복. 그러니까 저렇게 간판을 붙였는데 박 대통령이 저를 안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하면인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을 보고 저에게 생각보다 표가 많이 올 수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 표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안 된다면 바가지를 제가 쓰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내가 네가 하는 괘씸한 짓거리를 다 알지만 그래도 이재명이보다는 낫다. 그래서 일단 네 시켜놓고 니를 그때 잡든 흔들든 그럴 테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하다고 사죄 한번 해라.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근데 죽어도 안 해. 첫 번째는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조호영이, 그 다음에 권영세, 엊그제는 윤상원, 3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지간하면 이 구참고 때려쳐버리고 싶으니까 고말만 해라. 고말만 하면 나도 다 치고, 나 돈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단일화 조건으로 뭐 자리를 달라, 뭐 비용을 보상, 그런 거 하면 내가 벼락 맞는다. 그런 거 안 한다.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었다. 그거만 해라. 근데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느냐? 자기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아. 지도 양심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떠난 다음에 여기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은 올 테니까 아무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명예회복하고 정말 그때 문재인 팔걸이에 대해서 하도 아우성을 치고 해서 제가 그냥 정신이 헷갈려갖고 출세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또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거든. 이거 이제 일어나. 그만하면 덥겠지. 이렇게 되면 감동적인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행여나 부족한 제 표가 윤석열의 당선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네 책임이라 하고 내가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 자유주의, 이 나라 보수주의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6.25가 그렇게 밀려왔을 때도 대구를 사수했던 유석 조병옥 선생이 있어. 대구를 사수해서 인민군대 얘기를 들어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쓱 치다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 대구 거리가 왜 이렇게 엉성한 줄 알아? 6.25 때 파괴가 안 돼서 그래. 그 옛날 집이 많아요. 그것을 대구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구는 이 나라와 자유와 민권과 인권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이재명의 표가 만약에 50% 이상 나온다면은 당신을 혁개 물고 죽어야 해. 뭐 그만큼 안동놈이라고? 나도 중시조가 안동이요.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충효사라는 사당, 그건 내 18대 저 할아버지 사당이. 나도 맨날 경주교시 종회장 10년에서 맨날 교회 가서 절하고 그랬어. 기독교도이지만 절하기가 곤란해서 애매하긴 했지만 종회장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뿌리가 경상북도 안동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시오. 대구 사람들. 나는 우리 4대조가 전라도 순천 나간으로 귀향 가기 전에 충주에서 살았어. 지금 음성공 생극명 말마리가 내 본토. 거기에 우리 동네 집성촌에 155 이상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선산 한 2만 편 있어 거기. 나는 음성 생명명 말마리 놈이요. 고개 하나 딱딱 놓으면 그 다음이 반기문 고향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2점 아래 귀향 갔어.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땅에
미국의 97분의 1 된 땅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따집니까? 전라도 놈들에게 내가 좀 얘기하겠어. 전라도 저 변경에 가면 저처럼 귀양원 선비들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 반정받은 놈이 많아요. 저 요새 욕먹는 임종식이 있죠? 그것도 지혜 할아비가 다 그런 놈들. 다 그래요. 윤한복이 뭐 다 그래요. 이거 많이 하는 놈들. 저도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끌려다니다가 대학 다니면서 대학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16년이나 쫓겨서 왔어요. 그러나 저는 16년의 망명이 대단히 제 인생에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다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뭐 박정희는 군사독재자고 이승만도 이승만도 제 대학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을 가보고 콜롬비아 대학 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자료를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양반 없으면 대한민국이 불가능해.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맞지만은 그 구테타를 위대한 혁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요. 전 세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동경에서 싱가포르의 이공항도 많아요. 왜? 그 양반이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자기 자신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면서 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 재산 가지고 있다는 보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컨대 말씀드리자면은 대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저도 어제 제 고향 사람에게 또 메시지 보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니까 내 고향 어느 지역에는 8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나왔다는데 아니 니들이 이재명이 지지해갖고 얻어먹을 게 뭐냐 이거야. 니들이 김대중을 90% 지지했다면 그거 이해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그 후계자가 없어서 노무현이랑 껄떡거리는 경상도 사나이가 왔는데 인간적으로 참 멋있는 놈이에요. 나 세상 떠나가지고 나하고 친해요. 싸움도 했지만 친해요. 껐떡껐떡 왔어. 그러니까 그놈을 델리스에서 한번 시켜서 그것도 한 80% 나오게 하는 거 이해를 해. 아니 근데 언제 니들은 이재명이한테 뭘 얻어먹고 뭘 했다고 그놈을 찍냐. 니들 벼락 맞는다. 전 국민들의 조롱을 받아. 조롱을 이 자식들아. 그래서 제 호소가 조금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나 다른 많은 이 나라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출마는 전라남북도 광주에 이재명의 표를 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각하, 보통도 우리가 각하 검다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VIP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각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1년 좀 넘게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내고 헬리콥터도 많이 같이 타고 다니고 헬리콥터 1호, 2호 있는데 2호는 행사 준비하는 장관들이 타고 준비 다 됐다 하면 1호는 맨 앞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타고 칸막이 뒤에서 저 경호실장이 이렇게 거꾸로 타고 제가 이쪽에 타고 이렇게 셋이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평 때문에 제가 모욕도 당하고 최순실이한테 좀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실이하고 만나지를 않아서 천만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탄핵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특별히 어떤 사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이가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냐 말이야. 당시에 대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던 한강호라는 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 저녁을 한 5번씩 나오고 전화를 해요. 나는 밖에서 하고 지는 안에서 하는데 야 경제야 아니 웃기는 것은 말이야.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탄핵이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하나뿐이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도 엉터리 참모들도 몰려가지고 대통령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도 이거 반성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70년 고비를 넘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박고 정착하느냐 아니면 주사파나 좌파들에게 밀려서 베네수엘라처럼 영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갑다리와 을썩이를 뽑는 선거가 아니옵시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걸 버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의 졸개로 들어가느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 물론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대구 시민들 그리고 경호를 위해서 친절하게 서 있는 우리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들 제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려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딱 김경재에게 찍으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에게 준엄한 문책을 하기 전에 윤석열이가 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놈의 새끼가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가만 안 둬, 저거. 절대로 가만 안 둬. 윤석열이는 당선된다면 당선하자마자 그때부터 저놈 잡으려고 나올 것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특별히 바꿔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하실 일이 김경렬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박근혜를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